안녕하세요. 거제시의 이코노미스트 기사 해설입니다. 며칠 전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모두들 망연자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죠? TV, 인터넷 이걸 켤 수가 없어요. 볼 때마다 아주 슬픔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 밑에 그냥 한동안 오래전에 한 달 전에 저 처박아 두었던 기사를 꺼내서 그냥 이렇게 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 결정을 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지 주제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자리에 연연을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아무튼 참 속상합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은요. New Macroeconomic Era, 새로운 거시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센트럴뱅크의 리밸런싱이 자산 균형 재분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요즘 일어나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변화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이 기사는 10월 6일 기사예요. 지금이 11월 2일인데요. 그냥 이렇게 저기 컴퓨터 구석에다 놨다가 그냥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내용이 아주 좀 어렵고 그랬는데 아주 간단하게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요즘 금융시장이 난리도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for months, turmoil in financial market. 아주 그 금융시장에서의 혼란이 아주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뭐 침체기에 그냥 일반적인 징후인가? 이런 이제 러세션에 다가오는 러세션 침체기가 올 거니까 이런 것에 그냥 어떤 베어 마켓 약세장에 따르는 어떤 그냥 그런 현상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코노미스트 이 특집 기사에 따르면 이거 케인즈주의 있잖아요. 케인즈주의. 케인즈니아니즘 after the second world. 2차 세계대전 후에 케인즈주의가 등장을 했어요. 2차 세계대전 후에 확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에 그 프리 마켓과 그 자유시장과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렇게 세계화로 이렇게 선회가 되는 커다란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이 자유시장 경제와 세계화로 인해서 아주 전 세계가 몇십 년 동안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부유국들은 아주 좋았죠. 그런데 이런 새로운 지금 나타나는 이런 시대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 하면은요. 2010년대의 그 low growth trap, 어떤 저성장의 늪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010년대 그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노령화나 에이징, 노령화나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와 같은 그런 문제들과 이 세계가 씨름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위험이 있냐 하면은요. 금융 이런 혼란 상황에서 어떤 아주 치명적인 그 위험도 가져오는데요. 이런 out of control public spending, 중앙은행과 통제불능의 공공지출에 이르기까지 치명적인 위험을 다가오는 그런 거시경제 시대에는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장에서의 이런 소동은 한 세기 동안 본 적이 없는 그런 소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인플레이션이 거의 40년 만에 두 자리 더블 디지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준이 그동안 엄청 느리게 이자율을 막 엄청 저리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느린 반응을 보여왔던 연준이 이제 1980년대 이후로 가장 빠르게 이자율을 아주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달러 강세 일어나고 있고요. 세계 주가가 달러로 환산하면 2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정부채 같은 경우, 거버먼트 본드 같은 경우 1949년 이래로 최악이라고 합니다. worst year라고 합니다. 지금이. 그래서 완전히 40 trillions of losses, 40조 달러의 손실이 있고요. 그다음 더군다나 요즘 완전히 그
러시아's invasion of Ukraine 이것 때문에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세계화가 막 이제 다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 head into threat 퇴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동안 우리 이 사회를 이 세계를 움직였던 이 세계화 이것이 이제 물러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세계의 그 거시 경제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중요한 시기죠, 그죠? 그래서 이건 the end to the age of economic prosperity in the 2010s, 2010s. 2010년대에 아주 경제적인 평온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경제적인 이런 평온기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이제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잘 사는 나라, rich economics, 잘 사는 그런 부유국 같은 경우는요, financial crisis of 2007 to 9, 2007년에서 9년에 일어났던 그 르만 브라더스 사건, 그 경제적인 위기 이후에 부유국의 실적은 되게 미미했어요. 피블 패턴을 보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민간 기업은 엄청난 이윤을 냈죠. 그런데 민간 기업은 엄청난 이윤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아주 미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투자를 하라고 정부가 막 이렇게 고삐를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정부의 고삐도 단단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은 되게 부진을 했고요. 평온기에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 거는 중앙은행만이 유일한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센트럴 뱅크가 오로지 only game in town 유일한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어려운 그 되게 힘든 어떤 그 징조 여러 가지 위험한 징조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채권을 막 사들이면서 어떤 그 중앙은행이 아주 그냥 초유의 금융자산을 보유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extraordinary challenge of the pandemic, 아주 팬데믹이라는 아주 코로나라는 초유의 도전이 이제 인류에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유의 챌린지는요, extraordinary 초유의 액션, 어떤 그 행동을 이끌어냈죠. 다시 말해서 어떤 걸 이끌어냈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today's inflation, 오늘날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겼는데 스티뮬러스, 그죠? 그 경기 부양책, 그다음 베일아웃, 구제 금융,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완전 컨슈머들의 어떤 그 소비의 왜곡된 패턴이 나오고 더군다나 락다운 때문에 그죠? 락다운 인듀스 서플라이 체인 탱글스, 어떤 그 락다운으로 이루어진 그 공급망의 차질이 막 생겼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뿐만이 아니라 그 가장 화석 연료의 수출국 하나인 러시아가 자기를 이제 스스로 고립시키면서 에너지 마켓에 엄청난 에너지 부족 사태를 초래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충격은 아주 serious inflation problem, 확대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충격이 아주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이제 심각하게 되다 보니까 연준은 어떻게 했느냐, 페드는 raised rate 3.25 뿐만 아니라 계속 4.5 계속 올리고 있죠. 그죠? 엄청나게 올리고 있습니다. 돈을 이제 빨아들이려는 목적으로 이제 이자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도 어서리티들도 타이트닝 긴축 정책을 피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 What on earth comes next? 도대체 다음에는 어떤 게 올까? 이렇게 이제 그동안은 이제 저금리에 익숙해져 왔잖아요. 그런데 막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fear is up, up, blow up. 아주 그냥 그 공포가 폭발적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은행도 있잖아요.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같은 그런 중간 규모의 대출 기관인데 그 크레딧 스위스가 압박을 이제 받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 좀 is under pressure 이긴 하지만 그래도 it is unlikely that banks will become a big problem. 은행 같은 경우는요,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장치가 safer, 더 커진 bigger safety buffers, 어떤 안전장치가 그동안 이제 마련해놓은 안전 버퍼 때문에
비록 이렇게 이자가 올라가고 막 이런 어떤 금융 혼란이 있어도 은행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New Look Financial System, they rely less on bank. 은행에는 좀 덜 의존하는, 그렇지만 어디에 더 많이 의존하면 Fluid Market and Technology, 유동성 시장과 기술에 더 많이 의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시스템은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은행에 돈을 저기 한 사람은 뭐 좋지만 자기 돈이 연기 속으로 사라질 일은 없지만 이런 기업과 소비자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시스템, 이것이 이제 손실이 아직 과민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크레딧 마켓, 신용 대출 시장에서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담보대출, 정크본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이자율이 치솟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을 이제 사들일 때 자금을 공급해왔던 레버리지 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런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냥 골칫거리가 많이, 부채가 떠안게 될 아주 부채가 이제 골칫거리가 되는 곳이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 뭐 얼마 전에 그 영국의 채권 시장, 채권 시장이 뭐 영국 그 모호한 파생 상품에 베팅하면서 혼란에 빠져드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신용 대출 시장에서 이제 혼란이 막 야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옛날에 그냥 좀 빌려줬던 돈도 예를 들면 유럽 에너지 기업 같은 경우는요, 그 해지에 대한 담보 요청을, 아주 결정적인 담보를 해라라는 그 담보 요청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더 아주 변덕스러워졌고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을 빌리고 막 이러는 신용 흐름이 막히거나 또 전염병이 또 그런 조짐을 막 보이기 시작해서 막 원활한 시장의 흐름이 막 뚝뚝 막히기 시작하면 그땐 또 센트럴 뱅크가 메이스텝인 센트럴 뱅크가 이제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 막 이렇게 막 개입을 하다가 이상하게 돼버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시 1970년대처럼 다시 그렇게 막 인플레이션이 미쳐 날뛰던 그런 시대로 가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공포가 막 이제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포는 불필요한 이렇게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두려움이 사실은 약간 지나친 면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forecaster들은요, 전망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은 inflation in America, 미국의 그 inflation will fall from the percent, 그 8%에서 인플레이션이 8%에서 4%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막 옛날처럼 20%까지 올라갈 거냐? 그럴 확률은 낮은 거죠. 그렇지만 그동안 그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2%로 돌려놓겠다. 2%로 돌려놓겠다. 라는 거 과연 근데 돌려놓을 수 있을까? 4%까지는 하락할 것으로 이제 전망가들은 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2% 자기네가 호언장담한 2%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거기에는 퀘스천 의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2%로 갈 수 있을까라는 걸 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펀더멘탈, 롱텀 펀더멘탈을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무빙 타겟인데 이제 꼴대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롱텀 펀더멘탈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펀더멘탈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펀더멘탈이 도대체 뭐냐? 그 펀더멘탈이라는 것은요, 그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물가 상승률, 실업률, 경상수지 등의 아주 주요 거시 경제 지표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가장 그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성장률을 펀더멘탈이라고 하는데, 이런 아주 그 롱텀, 장기적인 펀더멘탈을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2010년도부터 약간 빅시프트, 어떤 변화의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대전환기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상태냐 하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부 지출 늘어나고 있고요. 투자의 구조적인 그 증가가 진행되고 있고요. 사람들이 막 에이징, 나이가 엄청 많아지잖아요. 다 늙어 빠졌어요. 그죠? 노령화되는 시민들이 뭘 요구하겠습니까? 헬스케어, 건강. 아, 진짜 속상하다. 그 젊은 애들은 다 죽고 늙은 사람들은 막 헬스케어 막 더 오래 살려고. 참 그렇습니다. 노령화되는 시민들은 더욱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럽과 일본, 도대체 그러니까는 유럽이나 일본, 미국, 러시아나 중국에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방위비 엄청 지출할 것입니다. 방위비. 그 다음에 기후 변화 되게 심각하잖아요. 거기에 그 재생에너지 인프라 많이 투자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스터미널, 요번에 그 러시아가 가스 끊는 바람에 완전 에너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국가적인 투자를 증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긴장 상태가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산업 정책에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갈 돈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제 그 정부가 써야 될 돈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투자가 이렇게 막 늘어날 거긴 늘어날 건데 투자가 늘어나더라도 인구가 지금 막 줄어드는 상황이라 인구 변동이 이제 많은 압력을 줄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돈을 들 쓰잖아요. 많이 이제 저축을 하고 이런 과도한 저축, 근원 실질 금리를 지속해서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과거에 1970년대에 있었던 그 인플레이션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펀더멘탈을 보면 한 4% 정도 인플레이션이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와 30년대의 펀더멘탈 트렌드를 보면은 어떤 트렌드냐? bigger government. 많은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해야 되니까 에너지 bigger government. 정부는 좀 더 커지고요. still low real interest rate. 아주 그냥 매우 낮은 실질 이자율이라는 것이 이제 펀더멘탈의 추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중앙은행은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 하면은 그 중앙은행이 2%를 roughly 2%의 그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겠다. 2%로 내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를 내리기 위해서는 돈을 막 빨아들여 가지고 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일어날 정도로 긴축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job losses, 실직자들이 많이 일어나죠. 저희 나라에서 실직자 많이 일어날까봐 너무 걱정이에요. 너무 무섭죠, 그죠? 실직자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휴먼 코스트, 어떤 인간적인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고요. 또 이러면 또 political backlash, 어떤 정치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준은 2%까지 내리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2%까지 내리려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하니까 그러면 그냥 한 4%로 할까? 이렇게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를 버리고 4%로 조심스레 올릴까? 라는 그런 유혹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목표를 그렇게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또 문제냐? 근데 이제 문제 이전에 그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정부가 higher government spending, 그 정부가 더 많은 이제 지출을 하는 거죠. 에너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방위비라든지 엄청나게 막 지출을 하고 그리고 또 higher inflation, 그 2%가 아니라 좀 높아진 인플레이션, higher inflation이면 또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냐 하면은요, less severe recession, 불황을 좀 없애거나 뭐 완전히 줄이거나 불황을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좀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그 이제 한 4% 정도로 유지한다 그러면 2%라고 호언장담하긴 했으나 만약에 그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높인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중앙은행이 경기 하강할 때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그 여유 폭이 있어서 뭐 채권을 사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 가지고 경제가 막 이렇게 뒤틀리는 것을 좀 방지할 수도 있는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만 있느냐? 단점이 있습니다. 빅 데인저가 있습니다. 빅 데인저. 빅 데인저가 뭐냐면은요. credibility. 센트럴 뱅크의 credibility가 will be damaged. 완전히 손상을 입는 거예요. 돈의 속성이라는 것이 신용이잖아요. 오죽하면 신용이 크레딧, 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센트럴 뱅크의 그 신뢰도가 완전히 손상을 입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If the goalposts are moved once, why not again? 아니 골대가 한 번 옮기면 두 번은 왜 안 돼? 기준 말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면 한 번 바꾸면 두 번은 안 바뀌겠어? 라고 일단 그 신용 상태가 무너지면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어떤 그 경제 활동이라는 것이 일장에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기로 했어라는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경제인데 그것에 센트럴 뱅크의 크레디빌리티가 손상을 입으면 이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의 그 2% on the premise of 2% inflation 2%의 인플레이션의 그 전망에서 기초한 수백만의 그 컨트랙트와 인베스트먼트 그런 계약과 투자는 어떻게 써요? 2%를 기준으로 했다가 한 거니까 이제 중단이 되겠죠. 그래서 막 그 부가 채권자에서 이제 채무자로 막 다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거시적으로 이렇게 세계화가 끝나면서 거시적으로 변하는 그런 거시 경제에 이런 오퍼레튜너티와 데인저가 함께 있다. 이런 기회와 위험을 근데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어떤 게 opportunity인지 어떤 게 danger인지 잘 잘 비교 분석 저울질 할 때가 이제 좀 됐다. 그리고 the biggest mistakes in economics are failure of imagination. 이 경제에 있어서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 그게 뭐냐면은 상상력에서 실패한다는 거. 상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상상하지 않느냐? reflect on assumption that today's regime will last forever. 현재의 이런 체제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본인의 그 상상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어떻게 last forever 영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같은 경제적인 이런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쳐다보고만 살았던 사람들이 다른 걸 상상할 수 없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런 today's regime 오늘날의 이런 체제가 forever 하지 않다라는 거죠. It never does. 한 번도 이 체제가 영원했던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hange is coming. 변화가 지금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Get ready. 준비하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주 그냥 지금 가장 변화에 정말 민감한 시기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말하자면 조심조심 세계가 불날까봐 그냥 너무나 가물어서 불날까봐 예를 들면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여기에 쓸데없이 그냥 라이터 키즈 성냥불 긋는 그런 인간들 나타나지 그런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지도자의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갑자기 레고랜드가 생각이 납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걸 여기다 그린다는 걸 저기다 이렇게. 저만의 리추얼입니다. 좀 재밌으려고, 좀 즐거우려고, 행복해 보려고
몇 년 동안 그냥 마스크만 쓰고 살다가 좀 축제라는 것에 가서 좀 즐거워 하고 싶어 할 했던 그 젊은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그죠? 저와 함께 이 어려운 시기에 영어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